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재계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도 아직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가운데 지배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을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네. 거대한 힘을 가진 기업을 지배적인 사업자로 보고 그 고객들로 하여금 자기 회사를 우대하거나 경쟁 회사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별로 정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가 되느냐 혹은 여기서 빠지느냐가 중요해졌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배적 사업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를 4개나 5개 정도로 좀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떤 기업들의 반발이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에다가 글로벌 업체인 구글, 애플 이렇게 해서 2+2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 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규제 안에서 좀 비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정위 측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매출액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플랫폼 규제가 이루어지면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미국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 재계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네. 미국 재계를 대변한다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내놓으면서 그 자신들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공정위가 2월 중으로 플랫폼법 정부안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를 하고 또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가질 것을 좀 촉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됐던 비슷한 규제 논의도 긴밀하게 주시를 했는데 기본이 되는 어떤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네. 무엇보다 그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좀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관행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서 무역 합의를 위험할 위험을 높인다 그렇게도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갖고 열린 대화의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 좀 촉구를 했습니다. 예. 미국 상공회의소가 어떤 단체냐면 미국 최대 경제 단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나온 만큼 이 미국 정치권이나 혹은 미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워싱턴 주에서는 한국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CSI는 그 한국의 이번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평하게 겨냥을 해서 중국 기업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비슷한 내용의 기고문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 대응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양국 당국자 간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미국 정부도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유럽연합이 이런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우려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 규제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 유럽 당국의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외국 기업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우리 당국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글로벌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인 지금 표준이 되고 있다. 이런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고요. 예. 또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의 교역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상 마찰도 우려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서 제재한 전례도 이미 많이 있어서 이번 그 법안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공정위는 이번 미국 상공회의에서 우려 성명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재차 밝혔고요. 네. 그리고 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상공회의소에 충분히 입장을 표명할 의견을 제출할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반발하는 건 알겠는데 국내 스타트업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과반수가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민간 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53%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법안의 취지 가운데 하나가 중소 플랫폼이나 어떤 스타트업을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 업계의 인식은 좀 그것과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네. 스타트업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게 되면 성장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한 답변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의견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네. 또 규제 기준이 광범위해서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 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서 자기들이 항상 규제에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좀 불확실성이 따르게 됐다. 이런 답변도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다거나 뭐 어떤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당국이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오해나 어떤 우려를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외 안팎에서 계속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법 제정까지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현재 공정위가 어떤 이 지배적 기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의사결정 과정을 어떤 부처가 주도하고 또 그 이외의 반대되는 부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렴할 것인지 부처 간에 좀 조율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 안의 내용이 다음 달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뒤에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뒤로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법 시행까지는 한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 역시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이뤄지거나 아니면 그 뒤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플랫폼법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우려하는 체감 물가 한국서도 라스트 마일 방해될까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하락기에 진입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다소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우려하는 보고서까지 내놨는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물가와 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의 흐름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실제 물가 상승률과 그 인식 물가 상승률이 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022년 초순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이 두 개의 물가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인플레이션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물가 상승률이 실제 물가보다 크게 덜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3.1%였는데요. 연준에 따르면 체감 물가, 그러니까 인식 물가 상승률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2배 넘게 높은 셈입니다. 네. 이렇게 체감 물가하고 실제 물가에 좀 차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신 대로 체감 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덜 빠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서 실제 물가 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의 어떤 소비 결정이나 어떤 임금 협상 같은 것을 통한 일종의 자기 시현적 예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인식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면 실제 물가 경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식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도 영향을 받는다는 게 연준의 결론인데요. 네. 실제 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가 지금보다 만약에 더디게 된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현재는 한 5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시점이 더욱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